다주택자들이 떨고 있다. 우리 그분이 만약에 또 대통령이 되게 되면 다주택자에 다 탄압할 거기 때문에 똘똘한 채로 움직일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그냥 우리 그 일부를 쫙 요약하면 그게 핵심이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와, 제가 12월 달에 그 얘기 할 때만 해도 그렇게 실제로 움직이는 자산가들 상담도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벌써 불장입니다. 지금 반포 같은 경우는 앉은 자리에서 금액이 그냥 몇 억씩 그냥 쫙 올라가서 최근에 뉴스 보셨었죠? 뭐 5억? 뭐 그 자리에서 5억 뭐 이렇게 올리고. 네, 그래서 반포가 최근에 52평형이 106억 실거래가 되면서 평당 2억 현실화됐다 하면서 이제 뉴스 쫙 뜨고. 원베일리 맞습니다. 네, 레미안 원베일리 그 했는데 또 저희도 손님이 있어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네. 이제 반포를 알아보시는 분이 있어서 한강변에 33평이 60억에 거래됐다라는 거는 유명했잖아요. 네. 그럼 조망되는 게 그 60억이니까 비조망은 그래도 한 40억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네이버 부동산 열어보니까 49억이 제일 싸게 나와 있어서 전화했거든요. 매물이 없대요. 뭐야? 49억은 뭐야? 허위 매물. 모르죠. 제가 전화하니까 없다라고 하는 건지 어쩔 모르겠지만 반포에 친한 부동산 사장님이 있어서 직접 연락했더니 반포가 요즘 허위 매물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동호수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래하려면 52억에서 53억은 있어야 돼 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야, 지금 반포가 장난 아니다. 그리고 반포가 이렇게 뛰니까 압구정도 앉은 자리에서 몇 억씩 다 올라갔거든요. 다 앉은 자리네? 네. 그냥 압구정이 오히려 지금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압구정이 저평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반포가 그렇게 막 올라가 버리니까 압구정 주민들 입장에 이 돈이면 압구정 사지 하면서 막 그러니까 다들 압구정 막 움직이고 지금 구연대 신연대 그 30평형대가 지금 한 다 50억 초반에서 중반, 거의 중반선으로 다 가 있고, 지금 뭐 미성이니 한양이니 이런 데들도 다 40억 중반선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압구정. 근데 여기서도 더 중요한 거는 토호제 풀리면 더 올라간다. 네. 물론 토호제가 풀리지 안 풀리지는 끝까지 봐야 되는데, 오 시장이 지금 대권 이제 꿈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선 생각에 이제 밤잠을 못 주무시고 있는데, 네. 뭐 대선 가고 싶으니까 그동안 토호제는 무조건 안 푼다 막 이러다가 지금 또 토호제는 반시장적인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아시는 분이 왜 토호제를 그렇게 확대 지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토호제 푸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근데 또 막상 다 푸나 했더니 또 슬금슬금 요즘 조금 얘기 나오는 게 서울시 차원에서는 전면적인 해제는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은 예외로 할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압구정은 안 풀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풀릴 수도 있다라는 또 기대 심리가 나오다 보니까 압구정 눌려 있을 때 지금이 싸다. 강남 지금이 제일 쌉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또 압구정을 눈여겨보고 있다더라. 지금 그런 식으로 갔다가 와, 강남 쪽들은 지금도 불장이다. 와, 그렇게까지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너무 길게 얘기하기보다는 후랭이 12월 달에 영상 여기 링크 여기 위에 띄워주시면 이쪽인가요? 네. 여기서 이제 클릭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짧게 이제 5분 요약, 컴팩트하게 5분 요약해 보도록 하자면 지금 무주택자들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지금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스럽다 보니까 지금 또 언론 보다 보면 이 시국에 뭔 부동산이냐, 집값도 또 빠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니까 안 사거든요. 안 사고 있고 그리고 1주택자들도 갈아타기가 막상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집이 팔려야 상급지를 가는데 내 집이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1주택자도 쉽게 못 움직이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또 역시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뭐 다주택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다주택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왜냐? 지금 그래도 다주택자 규제가 완화되는 스탠스였는데 결국 현 정권이 원래라면 2027년도까지 갈 거라고 봤었다 보니까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가 좀 많이 완화된 상태 속에서 좀 버티다가 좀 우리가 다 내 새끼 같잖아요. 내가 샀는데 얘네들도 올라갈 것 같으니 기다려보자. 특히 2024년도 여름에 불장일 때 그때 이제 서울 수도권들 쫙 치솟았지만 광역시들도 회복하고 그랬었거든요. 물론 이제 정거점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많이들 이제 회복하는 분위기였었는데
그게 갑자기 그냥 찬물이 확 끼얹어진 거죠. 그러니까 좀 기다리기보다는 만약에 대통령이 그분이 되면 다주택자를 우리 그때 그런 표현했잖아요. 가두리 양식. 네. 그래서 우리 어부가 막 이제 물 쫙 빼면서 이제 물고기도 힘들어지는 게 이제 트라우마에 걸려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인 분들이 지금이라도 탈출해야겠다. 지방을 싹 정리하고, 그러니까 지금 지방이 다시금 힘들어진 게 좀 올라갈만 하니까 다들 물건 쥐고 있는 사람들도 올라가니까 지금 급하게 팔기보다는 천천히 팔까 하다가 갑자기 또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어려워지면 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야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갑자기 어부가 바뀔 것 같아. 물 빠질 것 같아. 이러니까 안 되겠다. 지금 던져야겠다 하면서 지금 뭐 가두리 양식장이 완전히 문이 닫히기 전에 탈출해야겠다. 이러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게 일전 핵심 요약이었었고,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던 사람들은 결국은 부동산을 투자해요. 갑자기 부동산 싹 다 정리하고서 간혹 그런 분들 있잖아요. 원화 표시 자산을 다 탈출해야 된다. 그러면 본인부터 일단 미국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소득 활동은 원화로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미국으로 우리가 전 재산 다 바꾸진 않잖아요. 달러로. 그렇지는 못하다 보니 물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뭐 코인도 사시는 분도 있고 이제 미국 주식도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가 됐던 간에 보통 부동산 투자자는 부동산에 움직이죠. 그러면 내가 A, B, C 다 정리했어요. 그럼 그 돈으로 어디 가지? 하고 보니까 똘똘한 한 채, 상급지. 그러고 보니까 강남. 딱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서도 피라미드의 정점이 있는 반포 압구정은 그냥 날아가고 있고요. 지금도. 그런데 기본적인 강남 권역들도 다들 뭐 상대적인 박탈감들을 강남 사람들도 느껴요. 지금 개포 대치 여기도 거래되면 신고가긴 하거든요. 진짜. 그런데 신고가라 하더라도 반포는 이미 저 멀리 막 먼저 도망갔어. 그러니까 우리 이거 팔아도 못 가는데, 반포 못 가는데 이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상 개포대치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애 학교 다 보내고 교육 끝났는데 반포 가려고 보니까 저기는 1년 만에 20억 넘게 올랐어. 우리도 오르긴 올랐어. 한 5억 올랐어.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저평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잠실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뜨겁죠. 오히려 대표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풀린다면 잠실이 대표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우리가 잠실, 청담, 삼성, 대치 이렇게 네 군데가 토지 풀리는 게 가장 유력한데, 여기서도 재개발 재건축은 논외로 친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잠실 엘리트는 풀려도 잠실주공 5단지는 안 풀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뭐가 됐던 간에 그럼 잠실 엘리트 매수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갭 투자가 가능해지기 전 지금이 제일 싼 거 아니냐 하면서 지금 잠실 엘리트도 또 신고가 찍고. 근데 너무 올랐던데. 너무 올랐는데도 토호재 덕분에 이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호재 있을 때 지금 실거주할 사람은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토호재 풀리면서 잠실 또 막 쫙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음으로 가는 게, 저는 이제 마포, 성동구, 강동구만 하더라도 좀 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바로 다음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때도 2025년도는 상저하고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물론 지역별로 파편화돼 있으니까 좀 잘 봐야 된다. 초양극화 얘기하면서 그때 이미 제가 기억하실 겁니다. 영상 보세요. 강남은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고하고 고고고고 계속 똘똘한 한 채, 결국 피라미드의 정점 쪽이 어디냐라는 거를 얘기해 드렸고, 지금 우리가 상저하고 제대로 된 거는 결국 일반적인 강남이 아닌 서울은 상반기 좀 어려워도 하반기 올라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강남이 지금 이렇게 뜨거우면 하반기까지 갈 거 없이 상반기에도 주요 지역들부터, 그러면 당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강남, 용산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마포, 성동, 동작, 강동 여기가 바로 다음 타이밍이지 않을까. 왜냐면 아무리 잠실 좋은 거 다 알아도 잠실이 사실 우리가 중산층의 워너비가 잠실이거든요. 왜냐면 반포는 못 넘어가니까. 그러면 잠실 가격이 막 지금 엘리트만 하더라도 연차가 꽤 됐는데도 그래도 지금 가격이 막 3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마포, 성동, 강동이 싸 보이는 거지. 상대적 적평가 하면서 여기 이제 사람들이 슬슬 관심을 가질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이제 마포, 성동, 강동 가보고 싶다, 지금 잘 한번 서치를 해보시면
좋은 매물들 잘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래도 매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는 오는데 쉽게 결정은 못해요. 막상 제가 기회라고 해도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지금 마포구나 성동구만 하더라도 우리 강북 3대장 마용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좀 조정이 됐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정고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뭐 일단 좀 빠져있는 데들도 있긴 해요. 우리가 정고점 대비해서 회복한 데들도 있고 정고점 돌파한 단지 아현동이나 옥수동 신축 같은 경우는 정고점 돌파하기도 했고 22억도 찍고 지금 뭐 아현은 23억 찍은 단지도 있던데 그런데 이것도 완전 좋은 대장이 그렇지 조금 신축 준신축이라 한다 하더라도 마포 성동구만 하더라도 정고점 대비해서 2억 마이너스인 데들도 있어요. 얘네들이 쫙 회복하면서 18억 선으로 가다가 18억 19억 이러다가 지금 조금 하면서 한 몇천 또 여기서 또 빠져있는 상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맨날 댓글 달리잖아요. 아니 지들 3억 올라놓고 5천 조정됐다고 조정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런 것처럼 막상 조정돼 있으면 더 빠질까봐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히려 올라가는 곳을 편승하는 게 사람 심리상 더 쉬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포나 이런 데 물건 보다가 또 거기 계약됐어요. 또 뭐 신고가 떴어요. 뭐 이런 뉴스 들리면 지금이야 사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되는데 잠실만 하더라도 토호재 풀리면 더 올라가요. 막 이래 버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사고 싶어서 안달이지만 막상 마포, 성동, 강동만 하더라도 매물들 문의는 오는데 막상 쉽게 거래는 안 되거든요. 뭐 그 와중에서도 몇 건씩 거래는 되는데 그래도 아직 매물들이 막 밀어서 올릴 정도로 이제 막 거래가 활발하진 않으니까 제가 아직은 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기회를 해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마음에 드는 금액은 아마 아닐 수 있어요. 더 빠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럼 먼저 잠실 투어만 한번 가보셔도 근데 잠실 강남에 지금 이런 분위기면 더 빠질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럼요. 진짜.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하반기 보시지 말고 제가 그때도 얘기드렸잖아요. 상저하고라고 하면 올라가기 전에 지금이 기회다 라고 먼저 짤막하게 2025년도 시장에 대해서 현재 분위기까지 하면서 한 번 더 요약해드렸습니다. 내 아파트까지는 물이 안 왔거든요. 뭐 노원구라든지 금관구라든지 저쪽 뭐 멀리 있는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까지는 물이 안 왔단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내 아파트가. 결국은 똑같죠. 순차적으로 갈 겁니다. 지금 반포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남 쪽 먼저 치고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포 성동구 또 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이 바로 어딜까요? 성북구 아니면 또 뭐 성대문구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퍼져 나가겠죠. 뭐 이렇게 해서 막 동대문구니 뭐니 이제 또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중급 이제 허리 단계 부분도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노도강 금강구도 올라갈 거고 해서 사람들이 조금 이 얘기하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간혹 부동산 잘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거래량이 줄어들면 집값이 떨어진다 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주식 쪽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죠. 근데 뭐 후랭이님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거래량이랑 집값이랑 상관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중요한 변수라고 보기엔 좀. 예를 들어서 집값이 이제 거래량이 높을 때 보통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거래량이 떨어졌다 해서 집값이 떨어지던가요? 주식과 다릅니다. 거래량은 지금 뭐 별로 없지만 가격은 올라가는 경우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면 호가만 파바바바박 치고 가던 시장들도 많았었어요. 결국은 이 거래라는 게 우리는 이제 수요 공급했었을 때 어느 쪽이 더 강하냐라는 거잖아요. 공급이 확 줄었어. 공급이 줄었는데 수요가 높아. 그래서 거래는 잘 안 돼도 그 몇 건 거래될 때마다 가격이 치솟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오히려 서울 거래량은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냐면 이제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는 거래량 1000건대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거래량이 2024년도 2월 달에 2,000, 3월 달에 3,000, 4월 달에 4,000, 5월 달에 5,000 이러다가 제 기억으로는 뭐 7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7월 달에 9,000대까지 찍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쭉쭉쭉쭉쭉 빠져서 한 3,000대 가다가 지금 이제 1월 달은 1,000건대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줄면 가격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반포는 이러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죠. 이 거래량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거래는 솔직히
이제 자금의 흐름이 있거든요. 이제 순환, 이제 황금성 이런 것들 보는데 결국 거래가 안 되면 급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물량은 명확하게 있어. 근데 이제 급한 사람들만 매수하는 시장이야. 거래량이 적다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어느 쪽이 더 급하냐라는 거죠. 그런데 반포는 매수자가 더 급하다 보니까 그렇죠. 가격이 팍 치고 올라가는 거고, 근데 강북은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팔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죠. 일시적 2주택이 다가오든 아니면 또 나 이거 팔고서 강남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계속 저긴 가격 올라가게 눈에 보여. 그러니까 내 거 빨리 팔아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매도자가 급하면 거기서는 매매금액이 빠지는 거고, 이런 식인 건 거죠.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거래량이랑 가격이랑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보다도 오히려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딱 쿠랭이님이 질문하신 답이 나오는 건데, 노도강이 움직이는 시점이 언제냐? 거래량이 진짜 5천 건, 6천 건 이러기 시작할 때가 노도강도 움직일 때예요. 실제로 우리가 보다 보면 강남 쪽 거래량 자체가, 우리가 강남이 막 와 신고가, 일단 거래했다 보면 신고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전체 거래량 건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이 1월 달이 1000건대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강남 압구정은 불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만 거래되고 있고 다른 데는 좀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는 침체되고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거래량이 3000건, 4000건, 5000건, 6000건 이렇게 되려면 강남만 거래돼서는 이 거래량을 못 맞춰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진짜 뭐 4천, 5천, 6천, 7천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중급 지역들도 막 움직이고 있을 때가 보통 그 정도 거래량을 찍는다더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올라가는 흐름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특정 지역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거래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보다 더 올바른 해석이다. 그래서 간혹 막 거래량 가지고서 막 집값 얘기하는 사람들 보다 보면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떠오른다 누구누구.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시장을, 그러니까 특정 단지로만 우리가 모든 게 다 대표된다고 저도 물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거꾸로 말하면 거래량만 놓고 보면 특정 단지 해석이 또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말로는 좀 반포 압구정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올라가 걔네들은? 애초에 그냥 본인들 해석하고 싶은 대로 통계를 오용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거래량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시중 이제 유동성이 얼마나 흘러가고 있느냐, 사람들이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로 해석하는 게 저는 보다 올바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